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미나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9억 초과, 3억 미만, 증민 제출 자료 등등 굉장히 복잡한데요.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대표님들께서 알아서 잘 이야기해 주셔서 챙기실 수 있지만은 직접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참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의 영상 필수!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는 꿀팁까지 같이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오늘의 내용 박정재 공인중개사님과 함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재 공인중개사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년산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년산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오늘은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주택을 구입하시기 위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하셔야 될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랑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3월 13일, 지금 2020년 3월 13일 이후에는 토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의 주택, 조정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의 주택,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그 다음에 토기과열지구 9억 초과 증빙서를 제출해야 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토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의 주택에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토기과열뿐만이 아니라 조정대상과 비규제 지역에서도 3억과 6억 이상의 초과되는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토기과열지구에 9억 원 초과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까지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분양, 입주권 공급 계약 및 전매 계약에 있어서도 자금 조달 계획서가 제출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서류 또한 실거래 신고와 함께 제출 기간은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서식보다 변경된 서식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증여 상속에 대해서는 부부나 직계존비속, 그 밖의 관계에 누가 증여했는지, 상속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있어서는 보유연금이 얼마고 그 밖의 자산이 얼마인지, 금융기관 대출액에서는 예전에는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얼마인지, 신용대출이 얼마인지, 그 밖의 대출로는 얼마를 대출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차입금도 부부, 직계존비속, 그 밖의 관계에 있어서 차입금을 얼마나 빌려오는지에 대한 내용도 자금 조달 계획서에 작성하셔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체금 금액과 보증금, 대출금, 승계 금액, 그 다음에 현금 및 그 밖의 지급 방식의 금액에 대한 내용들도 쭉 작성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출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사실은 제출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많이 주택을 구입하시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면 이 제출인도 두 분이 되셔야 돼서 이 두 개의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자금 조달 계획에 있어서 자기 자금, 금융기관 예금에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 증여 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대한 내용들 좀 자세하게 적어 주셔야 하고요. 부동산 처분 대금에 대한 것들 해서 이렇게 좀 합계, 금융기관 대출 금액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얼마인지, 신용대출이 얼마인지, 그 밖의 대출이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들, 주택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이 없는지, 있는지, 몇 개인지에 대한 내용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는 매수하시는 주택에 전세나 월세가 있는 경우에 그 임대보증금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고요.
회사지원금 및 사채 얼마나 쓰고 있을지, 그 밖에 차입금, 부부나 직계존비속, 그 밖의 관계에 있어서 차입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자금 조달 계획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조달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계좌이체로 얼마, 그 다음에 보증금, 대출금, 승계금액으로 얼마, 그 다음에 현금 및 그 밖의 지급 방식으로 얼마 라는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입주 계획에 있어서도 본인이 입주할 것인지, 본인 외에 가족이 입주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혹시라도 임대를 놓으면 전세나 월세 어떻게 되신 건지, 그 밖의 경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적어 주셔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서류는 어떻게 제출을 해야 하냐면요. 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중개사분께서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때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서류도 공인중개사님께서 일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께서 이러한 사유로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할 신청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께서 실거래 신고를 먼저 제출하여야만 이러한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이 제출이 될 것입니다. 직거래 경우에는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도인이 실거래 신고 후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 조달 계획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방문 제출 시 대리인의 대리 제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개계약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는 누가 하여야 하냐면요.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를 제공하고 일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급 분양 계약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자료는 누가 제출하게 되느냐라는 내용인데요. 공급 계약서에도 마찬가지로 실거래 신고와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필요하면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되는데요. 쌍방 합의에 따라서 공급자 측에서 제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25일 이내에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제공하여서 제출하기도 하고,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이 가능하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실거래 신고 시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매각, 증여, 상속, 차입 등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증빙 자료는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속, 증여, 차입 등 자금 조달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 혹은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 조달 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뒷부분에 나오니까 뒷부분을 한번 참조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단독 건축물이 주택과 근생이 복합적으로 건축물의 주 용도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가? 결론만 얘기하면 그렇다입니다. 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라도 표기되어 있으면 총 거래 금액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밑에 보시면 투기나 조정지역에 단독 주택 근생이 포함되어 있는 매매 총 금액이 4억이면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겁니다. 이 밑에 보시면 혼합거래는 따로 다 판단하는 거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금액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참고사항인데요. 자기자금과 차입금, 지급 방식, 입주 계획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기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액, 예적금 등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 채권, 매각 대금에 대한 내용과 증여상속과 현금 기타에 대한 내용이죠. 보유 중인 현금. 금융기관에 이 예치하는 금액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도 자기자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증빙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처분 대금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금융기관 대출액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액을 기재하는 경우 보시다시피 주택 보유수에 체크하고 보유란에 체크한 경우 주택수를 기재 꼭 하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도 세외자 지원금 및 사채, 그 밖에 차입금도 다 작성하셔야 하고 자금 지급 방식에 있어서는 계좌이체 금액이 얼마인지, 보증금, 대출금 승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현금 등 기타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입주 계획도 본인이 입주할 건지, 본인 외에 가족이 입주할 건지, 임대를 놓으실 건지, 그 밖의 경우인지에 대한 내용도 차근차근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빙자료, 서류 제출 안내입니다. 보시다시피 제출인, 이게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인데요. 제출인에 대한 내용을 쓰시고요. 자기자금에 관련돼서는 금융기관 예금액은 예금잔액증명서,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 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그 다음에 증여 및 상속은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그 다음에 현금 및 그 밖의 자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한 내용들이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 대금에 관해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입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해서 오시면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에서는 금융거래 확인서, 교체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다음에 회사 지원금 및 사채는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잔액 증명서의 경우 증명서 신청 기간에 당일 포함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 거래가 정지됨을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지출 사유에 대한 예시인데요. 할 예정이다, 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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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이다. 이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미지출 사유에 대해서 적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미지출 사유서 작성 안내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입니다. 매수인 A와 매도인 B는 2020년 3월 17일 서울시 땡땡고 땡땡동 땡땡 아파트 매매 계약을 10억에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1억이고요. 중도금은 3억 원, 잔금은 6억으로 하고 매수인 A는 자기자금 6억 원과 자기자금 6억 원 중에 예금액 1억, 주식 매각 대금 1억, 아버지에게 증여 1억,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 3억과 금융대출 등 가족 등에게 돈을 빌려 4억 원, 금융대출 3억 원, 신용에게 1억 원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기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액 1억 원을 작성했습니다. 예금액 1억 원, 그 다음에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으로 1억 원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상속 및 증여, 아버지에게 1억 원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직계 존비속 관계 부에게 1억 원을 증여받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 3억 원, 부동산 처분 대금 등에 대해서 이 3억 원이라는 금액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자기자금으로는 6억 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을 보겠습니다. 금융대출과 가족 등에게 돈을 4억 원을 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금융대출로는 3억 원, 금융기관 대출에 합계 3억 원을 빌리셨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죠. 이분은 무주택자니까 미보유로 체크하셨습니다. 그 밖에 차입금, 친형에게 1억을 빌린 것에 대해서 1억이라고 기재하시고 그 밖의 관계 형이라고 표시하였습니다. 차입금 총액은 4억 원입니다. 따라서
차기자본 6억과 차입금 4억을 더해서 10억입니다. 이 10억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고요. 아시다시피 투기과열지구에는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빙서류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잔액증명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증여 같은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통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처분대금, 임대차 계약서,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전세로 3억을 살고 계셨다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제출하고 완료시킬 수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해서는 거래증명 확인서, 부채권, 이거는 향후의 예정이기 때문에 X로 표시하고 4월 말 대출 신청 예정이라고 미제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따로 없었고요. 그래서 해당 사항 없다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지원금 자체도 해당 사항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했고요. 그 밖에 차입금으로 형에게 1억을 빌린 경우, 형에게 1억을 빌렸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적어야 하는데 예정이기 때문에 4월 말 차입 예정이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1억을 빌리신 경우라면 차용증명서가 있겠죠. 그 차용증을 제출하시면 바로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은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매수인 A는 매도인 B와 2020년 3월 17일 날 계약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은 12억에 계약금 1억, 중도금 5억, 잔금은 6억입니다. 매수인 A는 자기 자금 5억, 예금액 2억 원, 아버지 1억, 친형에게 1억에게 증여를 받고 현금 1억과 금융대출 등으로 차입금 7억 원, 금융대출 1억 원, 기존 전세보증금 5억 원, 배우자에게 1억 원을 차용해서 마련할 경우에 대한 자금조달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예금액이 2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증여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직계, 존비 속의 아버지와 그 밖의 관계인 형에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1억 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현금 1억 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는 5억 원을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금융대출 1억 원,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죠. 1억 원, 금융기관 대출금액 합계 1억 원, 신용대출로 1억 원을 대출을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이 기존주택 여부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재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기존의 전세보증금이 5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에게 1억을 빌렸습니다. 그 밖에 차입금으로 부부 1억 원 체크를 하고 나시면 이곳에도 총 7억 원의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7억 원과 5억 원, 총 12억 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증빙서류를 한번 볼게요.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해당 사항 없다고 표시되어 있고요. 증여상속에 대해서는 증여상속 신고서, 그 다음에 현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소득금액 증명원에 대한 제출 여부를 완료하셔야 제출이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처분은 없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입금의 경우에도 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4월 말에 대출 예정 신청이어서 특별하게 지금 제출할 서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차입금, 부부에게 빌린 차입금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차입금의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차용증이겠죠. 이 차용증을 제출하시면 완벽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크 하시면 되고, 미제출 사유에는 4월 말 대출 신청 예정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발급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기자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시다시피 인터넷으로 통해서 발급 받으실 수도 있고 영업점을 방문해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발급일 기준으로 당일로 설정할 경우 당일 해당 계좌의 모든 입출금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시로 통합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자기자금에 대한 내용이고요. 주식 거래 내역서 이런 것은 인터넷 뱅킹과 고객센터 유선 연결을 해서 직접 발급을 신청하시던가 팩스 우편으로 수신이 가능하시고 영업점을 방문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 잔액증명서, 금융기관의 예금 및 잔액증명서 발급 방법을 참고하시면 똑같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계좌 거래 내역서 이런 식으로 거래 내역서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납입증명서에 대한 내용들을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 필준과세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납세증명서 이런 것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현금 등급 밖의 자기자금 내용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신고 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금액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도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 영수증 징수하는 영수증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한 내용들을 자기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려고 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가름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차입금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서 인터넷이나 영업점을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부채증명서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뱅킹과 영업점을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서는 금융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양식입니다. 이 내용들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차입금,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지원금 및 사채는 본 매매계약 또는 대부업체에게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서류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대여금 신청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용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겠습니다. 자금조달 증빙에 관련된 시스템 매뉴얼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가 아니라요. 이거는 증빙서류 시스템 매뉴얼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보시면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고 범인 처리 목록을 보시면 신고 이력조회 메뉴에서 증빙서류 대출 대상 확인 여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접수 번호가 있고요. 이렇게 신청 부분이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자금조달 계획서 대상 그 다음에 증빙서류 미제출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증빙서류 미제출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증빙서류를 제출이라는 표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상태라는 내용이고요. 보완 요청, 담당자가 추가 서류 등 보완 요청한 상태라고 뜨게 됩니다. 확인 완료, 증빙서류가 최종으로 확인 완료된 경우에는 확인 완료라는 이 신청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신고 내역 상세 조회를 보시기 위해서는 이 접수 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위에 자금 조달 계획 파일 첨부라는欄이 있고요. 이거를 클릭하면 증빙서류 조회 등록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증빙서류 제출자 다음 목록이 나타나고 매수자 행을 클릭하시면 증빙서류 조회 및 등록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증빙 파일할 업로드할 파일들을 찾아서 증빙할 것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기관 예정에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나면 제출할 서류가 없을 시에는 미제출 사유, 여기 미제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자 목록 화면에 보면은 증빙 서류를 제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정 요청을 받은 접수건이 있으면 목록 화면에서 알림창이 보안 요청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안 요청 서류를 기재하시고 보면 이제 완료가 된 경우에는 확인 완료로 뜨게 됩니다. 이런 경우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공인중개사 분들이 일괄적으로 처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아마 적으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대신 그 증명 자료들을 저희에게 주셔야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편안하게 제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증빙 서류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누구나 작성하기 쉬운 자금 조달 계획서 알려드린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부동산 거래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아시죠?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동서남북 시청자분들의 좋아요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에 작은 정성이면 되니까 정성 조금씩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